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 세일즈 이재모 멘토입니다. 자, 매주 확실한 한 종목 추천드리는 종목 세일즈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앞으로 제가 어떠한 종목을 또는 시장을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저의 종목에 대한 노하우와 투자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현장에 답이 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기업을 투자하시면서 본인이 투자했던 기업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대다수의 투자자 여러분들은 본인이 투자했던 기업을 직접적으로 방문해 보신 기억이 전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생각이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지역은 지방인데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든지, 또는 나는 직장인이라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쭉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일을 하지 않고 회사를 나와서 내가 투자한 기업을 방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투자할 종목을 직접 방문한다는 것은 역시 현실적으로 비용이나 물리적 시간 고려했을 때 어려운 일거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땐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살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내가 사고자 하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 있는 부동산에 미리 예약을 해놓고 좋은 매물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접 그 집을 방문해 가지고 예를 들어 집이 채광은 잘 되고 있는지 또는 물은 잘 나오는지 난방은 잘 되고 있는지 주변의 생활 환경 여건들은 또한 어떤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가시면서 집을 매수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주변 지인이 추천한 종목이나 또는 증권사에서 추천한 종목을 사업의 내용도 모르면서 묻지마식 투자를 했다든지 또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차트에 의존한 기술적인 매매에 의존했던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기업을 방문해보지 않고 주식을 매입한다는 것은 내가 살 집을 직접 가보지도 않고 매입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러한 점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매주 주 3회 이상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종목, 어떠한 기업을 투자한다는 것은 곧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 회사의 주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다시 말해서 내가 직접 내 회사를 한번 방문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저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기업을 방문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할 종목입니다. 누군가 한 번 정도는 직접 기업 방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종목 세일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가지고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좋은 종목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업 탐방을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시황을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8.50포인트가 빠진 1974.8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5.19% 빠지고 있는 667.80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양 지수 오늘 모두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오전장에 보여주었고요. 오후에도 역시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하락세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급 차원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나서고 있는 상황 때문에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현재 차익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막판 한 1970포인트 정도 차트를 잠깐 보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 1970포인트 선이 현재 60일 평균 지지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오늘 장 지금 한 30분 정도 1시간가량 남아있는 상황에서 1970포인트 정도를 지지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투자자분들께서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종목군들 중에서는 거의 지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번 주 같은 경우 낙폭이 좀 과대했었기 때문에 조금 실적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있다든지 성장성을 겸비한 종목 위주로 조금 찾아내서 코스피 종목은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매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의 매도 우위로 670선 포인트를 장 초반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 하락은 3일 만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히 코스닥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좀 매도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수급 차원에서는 조금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코스피 종목들보다는 우선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는 코스닥 위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이슈가 있었던 종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NSV 같은 경우는 현재 북경 면세점 사업자 인수 소식에 3일 연속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 오늘은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주말에 어떤 이슈가 있고 또 다음 주에 대한 좀 시장을 좀 대비를 해야 될 상황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역시 가장 주말에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내일 14일이죠. 토요일에 지금 관세청에서 시내 면세점 관련돼서 사업자 선정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관세청 면세점 선정에 있어서는 서울 면세점 3곳과 부산 면세점 한 곳에서 선정 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7월 시내 면세점 발표 당시 좀 정보 유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14일 평일이 아닌 토요일을 이용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내일 발표되는 점을 좀 봐서 다음 주장을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정사 대상자 중에서 좀 지켜봐야 할 종목들을 좀 말씀을 언급해 드리면 특히 두산 같은 경우는 현재 지난번 같은 경우도 한 3곳에서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도전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도 두산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락이 좀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어떤 경쟁사 대비해서 두산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의 반응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좀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18일에 있을 미 FOMC에서 10월 의사록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19일 목요일에는 필라델피아 미 연방은행에서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 또 같은 날 미 노동부에서는 지난주 실업 청구 건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시점은 언제냐면 18일 수요일에 있을 10월 의사록 공개 일정이 되겠는데요. 어제도 지금 연준 위원들 대부분의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위원들이 다음 달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하게 좀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8일에 발표되는 그 10월 의사록이 공개되면은 우리가 12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더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역시 그 이후 우리가 장을 좀 대비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좀 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했고요. 자, 앞으로 이제 제가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떤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건지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투자 고지 먼저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가져온 종목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종목은 블루콤입니다. 자,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아주 유명한 기업인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새 블루투스 헤드셋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시점에서 블루콤이라는 종목을 가져오게 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포인트를 먼저 짚어드리고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루투스 헤드셋 시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곧 시장이 확대가 된다는 것은 시장에서 블루투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블루콤 동사에게는 수혜가 될 것으로 장기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말 날씨가 추워지면 점점 부각되는 종목군들이 있죠. 바로 배당주 종목들이 점점 인기를 끌게 되고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블루콤 역시 고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블루콤이라는 종목을 역시 또 주목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현재 주가는 매우 낮은 밸류에이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블루콤이라는 기업의 어떤 성장성과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았을 때 현재 주가는 매우 싼 편에 지금 속해 있는데요. 동종 업종 블루투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의 PER이 약 한 12배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블루콤의 주가는 PER 한 6에서 7배 선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비교적 매우 싸고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요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블루콤이라는 기업에 대해 제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루콤이라는 기업은 1990년도 부저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 부저 생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 지속되는 시간이 약 한 8년 정도로 꽤 긴 시간이나 특정 기술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던 기업입니다. 그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2006년부터 소위 말하는 근거리 이동통신 기술, 블루투스 기술을 개발을 처음으로 해냄으로 인해 가지고 블루투스 헤드셋 제품을 2006년도부터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사업을 조금 확보하고자 해서 2010년도에 리니어 진동 모터를 개발, 양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또 사업군 하나로 2013년부터 TV 스피커 부분을 개발, 양산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크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품군은 이렇게 총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블루콤의 그 생산 캐파 수준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블루콤의 중국 공장은 현재 두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공장과 중국 공장이 있고요. 중국 공장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의 기준으로 약 2천억 원 수준을 생산해낼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 6월에 완공이 된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는 약 매출의 기준으로 연간 한 4천억 정도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루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생산 규모는 약 한 매출의 기준 연 6천억 정도의 캐파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 현재 2015년 예상 블루콤의 매출액이 약 한 2천억에서 2,200억 정도를 우리가 예상해 보았을 때 블루콤이라는 기업의 생산량을 많이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일 수 있는 대목들 중에 하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루콤이라는 기업은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블루투스 헤드셋 제품이 매출 비중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블루콤의 대부분의 제품 매출은 지금 다 블루투스 헤드셋 제품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추가적으로 마이크로 스피커와 리니어 진동 모터가 한 10% 미만 정도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에서 역시 성장성은 충분히 더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자, 블루콤의 주요 제품의 적용 모델과 그 다음에 주요 고객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루투스 헤드셋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고객사는 LG전자로 지금 현재 100% 정도 ODM의 형태로 납품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조금 주목하실 부분은 무엇이냐면, LG전자에서는 지금 블루투스 부품을 공급받을 당시에 이원화 정책을 꾸준하게 펼쳤습니다. 하지만 블루콤에 대비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블루콤이 현재 LG전자로 100%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그만큼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있어가지고 블루콤 제품의 어떤 기술적 측면에서는 대단히 우월한 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 있고요. 매출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만 스피커와 그다음 리니어 진동 모터가 각각 LG전자, 중국의 샤오미 같은 기업들에 조금씩 납품이 되고 있고, 특히나 리니어 진동 모터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샤오미 업체로 좀 납품이 된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림으로 인해서 중간중간 이슈가 부각이 된 적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헤드셋 시장의 성장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좌표를 좀 보시면, 도표를 보시면 2011년부터 올해 2015년까지 블루투스 헤드셋 시장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볼 수 있으시고요. 특히나 2013년부터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시장이 대폭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블루콤 매출액 같은 경우 약 2013년 대비 14년도에 2배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루콤의 강점 중에 하나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약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그만큼 기술력이 대단히 높은 편인데요. 블루투스 헤드셋 전 세계적으로는 24%로 아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가운데서 블루콤의 시장 지배력이 대단히 높다는 것은 시장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블루콤은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것. 이 점은 곧 당사의 매출액에도 대단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유념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화면은 제가 지금 미국의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현황을 지금 캡처해 온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판매되고 있는 블루투스 제품 중에서 1위부터 5위 안에 지금 블루콤의 제품이 역시 4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주요 시장, 블루투스 제품의 시장이 선진국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블루콤 제품은 대단히 높다,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인기가 대단히 많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경쟁사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모토로라, 자브라, 소니, 에릭슨 등 조금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브랜드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블루콤 판매 매출액을 좀 한번 보실 텐데요. 전체 매출액 비중 100% 중에서 북미가 약 한 80%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이 약 한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 연초 대비해서 지금 올해 연말로 가면서 매출 비중이 유럽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 부분 역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 최근 올 하반기에 출시된 제품 2가지를 가져왔는데요. 특히 왼쪽에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데요. 운동을 하면서 이런 블루투스 제품을 활용하시기에 대단히 좋은 어떤 특화된 제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빨리 나왔으면 싶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3분기 말에 나옴으로 인해서 매출에 조금 영향을 주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매출액은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제가 세 번째 투자 전략, 두 번째 투자 전략으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배당주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 연말이 되면 될수록 배당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고 올해 예상은 주당 500원 정도 배당을 줄 수 있다. 시가 배당 수익률 한 3% 정도로 배당 수익이 높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싼 가격 부분은 제가 가격 전략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제가 12,000원에서 11,500원 분할 매수 관점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6,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손절가는 1,5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재 블루콤이 현재 보시면 11,4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모 증권사에서 좀 좋지 않은 내용의 보고서 나옴으로 인해서 오늘 조금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은 현재 가격에서 좀 충분히 매수해도 무방하다라고 보이고 제가 제시해드린 매수가 대비에 좀 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도 매력이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블루콤이라는 기업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 블루콤이 다음 주부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투자자 여러분들은 한 번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블루콤이라는 기업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종목 세일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